부가재물은 팔로미를 이용한 예재물이고 지금 이렇게 경계를 따라 그려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돼요. 렉탱글 1000, 400, 그 다음 푸시앤풀 400,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필요 없는 부분들,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우시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자, 근데 여기까지는 다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뷰 메뉴에 보시면 여기 페이스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드로 놓으면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말 그대로 철사 모양의 구조물입니다. 근데 여기 선이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볼까요? 이거 히든, 그러면 이렇게 뒷선 가리기, 은선 가리기예요. 은선 가리기. 그 다음에 쉐이드, 면 처리하기. 그 다음에 쉐이드 위드 텍스처, 바로 이렇게 텍스처를 넣는 거. 텍스처가 보이는 거죠. 질감이 보이는 거고, 쉐이드는 질감 없이 보는 거. 질감 표현이 안 되는 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쉐이드 위드 텍스처입니다. 음영 처리하고 질감을 보이게끔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모습이고요. 근데 여기 말고 여기 엑스레이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엑스레이가 뭐냐면 반투명입니다. 보시면 아까 선택한 선이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트리플 클릭하면 선이 이렇게 지워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야 완벽한 도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얘는 됐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거를 한번 해보세요. 얘를 그리시고 사각형도 그리시고 팔로우미를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보시죠. 자, 렉탱글 방향을 조절하고요. 700, 1000 그럼 금방 만들어질 거고요. 얘와 혹은 얘와 그러니까 수직이 되는 면을 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라인 Z방향으로 100mm. 자, 그 다음 다시 10mm, 15mm 서클.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부터 반지름 10, 여기서부터 반지름 15. 그 다음에 선을 일부 복사를 하고, 자, 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만들어주고 5mm. 자, 그러면 나머지만 지우면 되는 거죠. 자, 이때 라인을 한 번 더 그려주세요. 그럼 면 들어갔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면 지우고요.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그러면 금방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뒷면은 오픈됐죠? 그냥 여기 어떻게 하면 돼요? 끝에서 끝으로 면을 하나만 더 채워주면 되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셨겠죠? 표정이. 자, 그 다음 얘를 모델링 해보죠. 전체 크기가 900이고요. 그 다음에 폭이 100이고 높이가 150입니다. 자, 렉탱글 900, 100, 그 다음 푸시 앤 풀 150.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390, 이렇게 390입니다.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120이 남겠죠. 그죠? 자, 복사를 하셔도 좋고,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할까요? 자, 면을 이렇게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이용해서 아래쪽을 뺍니다. 자, 복사 390. 복사가 안 들어가나요? 간혹 이렇게 복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복사가 안 들어가네요. 자,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테이프 390. 자,
선택하고 이렇게 복사하면 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120. 그러면 금방 복사 끝나죠? 하나만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방법대로, 여러 가지 방법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푸시 앤 풀 이렇게 30. 그럼 이쪽도 30. 자, 높이가 75예요. 여기도 75. 그러면 이런 선들이 남잖아요. 선들은 삭제. 그러면 가운데는 완성이 됐습니다. 자, 가운데를 그려보시죠. 보시면은요, 단면을 그려야 됩니다. 이 단면은 이 꼭지점에서 50, 여기서 35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자, 35, 50 이렇게요. 그리고 자, 얘를 복사를 할까요? 왜냐하면 반대쪽에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지우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렉탱글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는데 여기 195,75 여기서 이렇게 꺾어지는 겁니다. 경로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경로 선택하고 자, 팔로우미. 그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렉탱글. 아, 이거 미드 포인트이죠? 자, 미드 포인트에서 여기 미드 포인트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팔로우미로, 아니, 여기는 푸시 앤 풀로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면 될까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반쪽은 됐고, 여기는 선을 연장시킵니다. 이렇게. 선을 연장시키세요. 마젠타, 즉, 선홍색이 나오면 연장선이라고 그랬죠? 연장시키세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연장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선을 그리는 겁니다. 마지막은. 자, 지워보시죠. 그러면 연장돼서 선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봅시다. 여기 미드 포인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미드 포인트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선을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될까요? 라인. 자, 이레이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인. 자, 여기는 그려야 되겠군요. 렉탱글. 자, 이렇게요. 50, 35 복사하기. 자, 라인. 선택을 하는데 얘를 엑스레이를 놓고 자, 경로 선택하고 그 다음 팔로우미. 똑같이 그려지네요. 다시 선택을 하고 팔로우미. 똑같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선 연장선 그리고 다시 또 연장선 그리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아니고 여기는 그냥 이레이저로 이렇게 지워도 크게 문제 생기진 않을 거고요.
자, 여기만 선을 다시 그려주시면 문제 없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이번에는 좀 어려운 겁니다. 얘를 그릴 거예요. 500에 500에 500입니다. 자, 렉탱글 500, 500. 그 다음 푸시앤풀 500. 자, 이렇게 500에 500에 500으로 하나 그려보시죠. 옵셋을 쓸 겁니다. 자, 더블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빼기. 그 다음 옵셋 100mm.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더블 클릭, 컨트롤 시프트에서 빼고 옵셋 100mm.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해서 빼고 옵셋 100mm. 자, 한번 해보시죠. 뺄 때는 반드시 이 부분도 빼셔야 돼요. 이 부분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옵셋 이거 선택하고, 자, 안쪽으로 100mm.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100mm. 다시 한번 선택하고 100mm. 그러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작업을 할 거면 이 면과 수직이 되는 면, 다시 말해서 이 면에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여기다 작업할 거면 이 면의 수직인 이 면에 작업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다가 작업할 거면 이 면과 수직인 바로 여기에다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을 빼봅니다. 자, 여기도 선을, 자, 이렇게 뺐습니다.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이쪽으로 20, 40, 다시 아래쪽으로 20,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면과 수직인 삼각형이 두 개 그려졌죠. 자, 여기까지 빨리 그려보시죠. 자, 라인 똑같아요.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그린 다음에 얘를 복사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다가 복사를 하는데, 아까 그랬죠? 이 면은 수직인 이 면과 일치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얘는 여기 면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 방향을 맞추시고 원점 0도 방향 90도. 자, 선 지우시면 돼요. 이거 맞아요. 원점을 여기로 설정해 놨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똑같이 그냥 쭉 올리시고 복사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방향이 90도가 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역시 로테이트 원점 0도 90도. 자, 그 다음에 선들을 지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함께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냥 빼버리면 경로를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팔로우미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렇게 구멍을 내줄 수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팔로우미, 선택하고 팔로우미,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런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식탁을 모델링을 할 건데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돼요. 먼저 이 식탁 다리를 모델링을 할 겁니다. 크기가 위쪽에는 70에 70, 아래쪽은
40에 40입니다. 높이는 720이고요. 자, 그래서 렉탱글 70,70, 그 다음 푸시앤풀 720.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쪽에서 보는 게 앞쪽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그럼 이렇게 바라보는 부분이 안쪽이잖아요. 자, 안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모서리 2개를 선택을 하고요. 자, 얼마를 내리냐면 100mm를 복사를 할 겁니다. 이동하기.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100mm. 그러면 분명히 100mm가 구분이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이 아래쪽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40이었죠. 여기가 40이란 얘기는 이 부분이 30mm가 이쪽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쪽이 30mm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안쪽에 있는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30mm 들어가야 되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모서리도 이렇게 안쪽으로 30mm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모서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울어진 이런 다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드시고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그래야 우리가 다음 작업할 때 서로 들러붙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위에다 상판을 그려보죠. 자, 이렇게요. 1200, 750. 상판이 이렇게 생긴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30.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오른 버튼 누르고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하면 돼요. 얘를 복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그런데 복사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쪽이 안쪽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90도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로테이트를 써도 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플립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레드 방향이죠. 오른 버튼 누르면 플립 얼롱, 대칭이란 뜻이에요. 대칭하기. 즉 그룹 레드 그러면 레드 방향으로 대칭하기란 뜻이 되는 거고, 그룹 그린 그러면 그린 방향으로 대칭한다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제가 레드를 누르면 얘가 이런 방향으로 대칭하는 거고, 그린 방향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대칭한다는 얘기고, 블루 그러면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Z 방향으로 대칭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대칭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스케일입니다. 얘를 누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리고 엔터. 그러면 대칭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스케일 할 때 제가 설명드렸을 겁니다. 근데 스케일 할 때 자, 어떤가요? 지금 보시면 반대점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죠?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움직인다 그랬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눌러서 축을 중심의 위치를 가운데로 바꾸고 마이너스 1 해야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이너스 1 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축의 위치가 끝쪽으로 돌아갔으니까. 자,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칭을 하면 이제 다리가 두 개가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역시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복사. 기준점을 여기다 잡아놔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복제가 돼야 되는 거죠. 선택하고 플립 얼롱 그린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다 모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재질을 넣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여기서 선택해서 집어넣었었죠. 그죠? 두 번째 방법입니다. 파일 메뉴에 임포트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건 오픈 세이브죠. 그죠? 이 오픈 세이브는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형식이 동일한,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형식이 동일한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할 때 쓰는 게 오픈 세이브고, 임포트 익스포트는 뭐냐면 다른 형식의 파일,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올 때는 임포트, 내보낼 때는 익스포트. 이해되시죠? 자, 이미지를 불러올 겁니다. 그러니까 임포트. 자, 이때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돼요. 자, 저장해 보시죠. 저는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쓸 겁니다. 자, 불러와 보시죠. 여기까지 해보시죠. 오픈하지 말고 임포트 버튼 누르지 말고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의 형식이요. 여러 가지 파일 형식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 파일도 불러올 수 있고 3ds 파일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3ds 파일은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파일 형식입니다. 여러분들 3D Max 들어보셨나요? 그 3D Max의 옛날 버전, 그 도스라고 하는, 윈도우 이전에 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도스 버전의 파일이 3ds 파일입니다. 옛날에는 3D 스튜디오 맥스가 정식 명칭이에요. 3D 스튜디오 맥스가 정식 명칭이고, 윈도우 넘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었고, 윈도우가 생기기 이전에는 3D 스튜디오였습니다. 3ds, 3D 스튜디오의 약자입니다. 얘가 3D 파일이에요. 그 다음 콜라다 파일. 이 콜라다 파일은 3D 웨어하우스에서 쓰는 겁니다. 아직 우린 거기까지 안 갔죠? 이건 3D 웨어하우스에서 쓰는 거고, 여기 보면 오토캐드 파일도 있네요. 그죠? 오토캐드도 우리가 많이 쓸 거고, 그 중에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면 JPG 파일이나 PNG 파일, 혹은 포토샵, 티프, 타가, BMP 등 이미지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JPG 파일이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갑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미지가 있고 텍스처가 있고 매치 포토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미지, 텍스처, 매치 포토 세 가지가 나오죠? JPG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 중에 텍스처가 무슨 뜻일까요? 질감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매트리얼은 재질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무, 콘크리트 이렇게 재질이란 뜻이고, 그 안에 텍스처라는 게 있습니다. 질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무도 소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참나무가 있고 단풍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소나무의 무늬결이 다르고 단풍나무의 무늬결이 다르고 참나무의 무늬결이 달라요. 그죠? 이걸 질감이라고 합니다. 질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늬결은 맵이 됩니다. 맵.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매트리얼, 텍스처, 맵 이렇게 맵이 제일 작은 개념이고, 맵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텍스처고, 텍스처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 매트리얼입니다. 이해되셨나요? 텍스처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미지를 눌러버리면 이미지가 오브젝트로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가 쓰는 건 텍스처예요. 질감으로 주는 겁니다. 텍스처를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어디다 줄 것인지 이렇게 페인트 통이 나오고 이미지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원점 클릭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딱 맞추면 나머지가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재질로 들어오게 돼요. 자, 스포이드를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재질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 뭐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긴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딱 맞춰서 이렇게 딱 맞춰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곡선을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따라 그리는 거예요. 어떤 명령어로? 여기 투포인트 아크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시작점, 그 다음에 끝점, 그 다음 중간점. 이렇게요. 그러면 면을 따라서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거 잘못 그리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절반씩만 그리시면 돼요. 꼭지점에서 절반에서 꼭지점 이런 식으로 요령껏 그리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떤가요? 커브가 면 바깥으로 벗어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꼭지점 절반, 끝점은 절반이에요. 그 다음에 클릭, 다시 꼭지점, 끝점. 자, 그러면 맞춰서 이렇게 곡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죠? 다시 꼭지점, 절반, 클릭, 다시 꼭지점. 자, 여긴 절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략 여기 곡선이 이렇게 변하는 지점, 곡선이 변하는 지점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 네. 그 다음에 끝점, 꼭지점, 클릭. 끝점, 이번엔 그냥 끝점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곡선을 따라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들여서 우리가 곡선을 따내서 작업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곡선 따는 방법들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얘를 복사할 겁니다. 이렇게. 멀찌감치 띄우세요. 여기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붙이시면 안 되고 이렇게 띄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얘를 어떻게 해요? 플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여기가 떨어져 있어야 얘를 이렇게 밀어 할 수 있는 거죠. 플립할 수 있는 거고요. 플립이 되면 비로소 얘를 요 끄트머리에 이렇게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룹하지 않는 이상은 면이 맞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로 이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우면 이렇게 하나로 완성된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 스케일로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얘의 두께는 10mm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앤풀로 이렇게 10mm만 10mm만 돌출하시면 돼요. 아니구나. 30mm? 네, 30mm. 트리플 클릭하신 다음에 메이크 그룹. 이렇게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10mm만 이동하시면 돼요. 이렇게 10mm 이동. 그러면 모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클릭하고 복제.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10mm만 이동. 그럼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고 로테이트를 할 건데, 이 모서리의 중간과 이 모서리의 중간, 즉 여기서 할 겁니다. 자, 로테이트. 그 다음에 모서리의 미드 포인트를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미드 포인트 찾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를 찾아서 이렇게 움직이면 미드 포인트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게 캐드에도 있었죠? 5스냅 트래킹. 똑같이 5스냅 트래킹이 됩니다. 중심점, 원점, 그 다음 똑같이 복사하는 겁니다. 컨트롤 키 누르면
복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이동하기. 자, 하나만 맞춰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죠. 그 다음, 스케일. 어디까지예요? 여기 끝까지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하기. 자, 여기서 안쪽으로 10mm. 다시 선택하고 기준점 잡고 10mm 이동. 그러면 식탁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지금 보시면 요 과정, 요 이미지 있죠? 얘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고, 지금 위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모델링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스케치업에서는 좀 제약이 있습니다. 페이스 모델링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잘 되지는 않지만, 사람 있죠? 캐릭터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비행기 같은 어려운 그런 모델링도 다 이렇게 합니다. 또 하다가 말았는데 뭐 보여드리죠. 보이시나요? 자동차 이미지죠?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그리고 지금 여기 본넷까지 이렇게 그려놨었습니다. 스케치업은 면이 틀어지면 면이 안 생겨요. 포인트가 틀어지면. 근데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포인트가 이렇게 틀어져도 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여기에 면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플러그인이 필요해요. 별도의 플러그인을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를 좀 만들어 볼까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과정은 못 보여드려요. 시간상. 근데 이런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최종 모델링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모델링 하기 위한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건 사실은 얘가 아니고 투시도 조감도죠. 그런 투시도 조감도도 이렇게 작업을 해요. 평면도 불러오고 인면도 불러와서 서로 면을 맞추고 그리고 거기서 면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델링들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불러와 보죠. 파일, 임포트. 근데 이번에 불러올 거는 뭔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잖아요. 그죠? 아까는 텍스처로 들어왔습니다. 그죠? 텍스처로 들어왔는데 이번엔 이미지로 들어올 겁니다. 이미지로 들어온 다음은 말 그대로 오브젝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임포트,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자, 이와 같이 이미지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가 누워있는 게 아니니까 로테이트 명령어로 이렇게 90도 세워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그룹으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분해합니다. Explode. 그 다음 렉탱글.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선 하나를 선택해서 이동하고 선 하나를 선택해서 이동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이 큰 원과 여기 전등의 이 큰 원 있죠? 사이즈가 똑같아요. 자, 이동하기. 자, 최대한 끝으로 맞춰서 제가 이동했습니다. 다시 선택하고 이동하기. 최대한 맞춰서 이동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를 지우면 서로 모양이 이렇게 갈라지겠죠. 마찬가지예요.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얘를 이동합니다.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요. 그리고 로테이트 합니다. 원점 0도
90도. 서로 면이 이렇게 직각이 되도록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맞춰 보시죠. 어떻게 하느냐? 얘를 반투명하게 합니다. 엑스레이를 체크해 주세요. 반투명해야 우리가 뒷면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반투명하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테이프 메이저로 이렇게 중심선을 체크해 주는 겁니다. 여기가 대략 중심이겠네요. 다시 또 여기가 중심이겠군요. 이렇게 중심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네, 중심의 위치가 안 맞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이번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중심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가이드를 쭉 빼보시죠. 중심 잡기 어렵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서클.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테이블 자, 이렇게 잡아오시면 중심 쉽게 잡히겠죠. 자, 이해되시나요? 어렵게 아까처럼 이렇게 중심의 위치를 잡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기가 중심점이 돼서 그리면 여기가 쿼드란트 포인트지만 사실은 원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테이블 클릭하고 테이블 이용해서 모서리 아무데나 클릭하고 위쪽 화살표를 누른 다음 꼭지점을 꾹 클릭하면 이렇게 손쉽게 중심점의 위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클을 하나 그려볼까요? 팔로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서클을 하나 그리고 다시 여기다가도 서클을 그리고 자, 이때 여기 라인 보이시죠? 자, 라인을 따라서 저는 바깥선을 이용할 겁니다. 이렇게 바깥선을 이용하고 이렇게 바깥선을 이용하고 자, 그러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겠군요. 라인 중간 그 다음 삭제 여기도 계속해서 라인을 쭉 이어서 그리면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이 부분 보면 원과 선이 만나는 지점을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아크, 투포인트 아크 쓰시면 돼요. 대략 중간점에서 이렇게 끌고 나오면 이렇게 마젠타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때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 곡선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곡선으로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선과 원이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화면상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중간점 그 다음에 선홍색이 나올 때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 그러면 곡선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는 원 선택하고 팔로우미 클릭. 그러면 굿을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일단 구슬이 만들어졌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얘가 있으면
잘 안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하이드, 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이드하고 락. 하이드는 뭐예요? 감축이고 락은 잠그기고. 이거 에디트 메뉴에 있습니다. 여기 하이드가 여기 있고 락도 여기 있습니다. 언하이드도 있고요. 언락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락을 걸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됩니다. 선택하면 빨갛게 돼요. 이거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 다시 오른 버튼 누르면 언락이 나와서 언락을 해제합니다. 이거 여기서도 가능해요. 락 혹은 언락.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하이드를 하셔도 돼요. 하이드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감춰진 거죠? 언하이드 그러면 다시 복원됩니다. 선택하고 하이드. 언하이드는 여기 없어요. 언하이드는 오로지 여기서만 해야 됩니다. 내가 작업한 거 불편하니까 하이드. 그 다음에 지금 얘네들은 어떤가요? 얘네들은 작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선택해서 락. 전부 선택해서 락. 잠가버리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어떤가요? 얘는 잠금이 안 돼요. 얘는 그룹이 아니라서 잠금이 안 됩니다. 면은 하이드가 돼요. 하이드 됩니다. 그러나 잠금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만든 거 잠금하고 그 다음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면 돼요. 자, 렉탱글 여기까지죠. 자, 라인 선들을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들을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자, 필요한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런 모습이 되는군요. 자, 이런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아크 여기 조금 더 높네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볼까요? 이렇게 자, 이동하기 여기도 조금만 더 내려보고 그 다음 아크 시작 다시 더블 클릭 다시 더블 클릭 다시 중간점에서 거꾸로 더블 클릭 다시 중간점에서 중간점 아니네요. 자,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면 선택하고 원 선택하고 할로우미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그 다음 트리플 클릭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그리고 다시 하이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또 있네요. 자, 렉탱글 클릭하고 자, 우와 많이 올라가네요. 자, 선택하고 자, 이동하기 여기까지죠. 자, 지울 거 지우고 아크 트리플 클릭 그러면 자, 모양 나오네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 서클
자, 그 다음 선택하고, 경로 선택하고, Follow me. 그러면 이렇게 봉이 만들어졌네요. 트리플 클릭, Make Group. 그 다음 선택하고 다시 Hide.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이 뒤쪽에다가 여기다가 서클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이번에 그려야 될 건 이 부분이에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렉탱글, 자, 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자, 위치는 여기네요. 그 다음 라인, 다시 라인, 다시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또 그려갑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요. 그러면 기본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크, 더블 클릭, 다시 한번 아크, 더블 클릭, 자, 아크, 조금 더 크게 할까요? 더블 클릭, 다시 아크, 더블 클릭. 그러면 기본 모습이 나오네요. 면 선택하고 Follow me, 트리플 클릭, 오른 버튼 눌러서 Make Group. 자, 나머지 다 Unhide 해보죠. Unhide all. 자, 얘는 잠금 풀고 얘도 잠금 풀고 오히려 얘네들을 감춰보죠. Hide.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엑스레이 풀어보죠. 자, 이런 모습이네요. 면 뒤집고 또 면을 뒤집어 볼까요? 리버스 페이스. 그러면 모양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완성시켜 보실까요?